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320페이지 원가의 기초 개념 나오는데, 자, 여기는 용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되는 용어들이 나와요. 자, 원가의 기초 개념. 1절에 보면 원가에게의 의의가 나오는데, 자, 기본 개념 볼게요. 제조기업 등이 제품에 대한 원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소비한 원가 자료를 인식하고 측정하여 기록, 계산, 집계하는 회계 시스템의 한 분야이다. 원가회계는 제조기업, 매매업, 금융업, 보험업, 창고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다. 즉, 자,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원가회계란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 자, 이게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건 재무회계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려면 대표적인 게 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려면 제품의 매출 원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매출 원가를 알려면 얼마 주고 만들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원가회계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경제적 실체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제품 원가 계산 및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각종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죠? 자, 그러면 경영자가 이제 원가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만들었는데 1,200원에 팔고 있다. 그럼 이걸 10,000원에 만들어서 200원 이익을 보려고 이걸 과연 만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그리고 어딘가에서 저기 원가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영자는. 이해되셨나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 실체의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련된 원가 정보를 확인하고 집계하여 하고 분류해서 전달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원가 회계를 왜 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론 문제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밑에 원가 회계의 목적 위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가 나와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 때문에 원가 회계를 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원가회계에서 제일 간단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원가회계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넘어가셔서 원가회계의 특징. 자,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원가를 집계하고 반영한다. 즉,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집계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과 제품 등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내용이에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를 알아야 이익이 얼마 났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 결산이 됐을 때 원재료는 사다 놓고 안 만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못 판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재무상태표에 자, 만들었지만 못 팔았어요 라고 표시해줘야 되고, 재료를 사기는 샀지만 아직 만드는데 투입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각자의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다 그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2번에 회사의 각 부문별 책임자, 영업이나 생산이나 재무, 그 부문별 책임자들에게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붕어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붕어빵은 일단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반죽을 가져가지고 굽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포장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각각의 공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죽하는 애들은 계속 반죽만 하는 거고, 굽는 애들은 계속 굽기만 할 거고, 포장하는 애들은 계속 포장만 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에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복리후생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인원수는 같아. 근데 얘네는 복리후생비가 10만 원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책임자를 불러서 야, 이쪽에서는 인원이 같은데 반죽하는 공정에서는 복리후생비가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니네는 아니 10,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니네는 왜 10만 원이나 나오니? 책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여기에서 쓸데없는 복리후생비가 쓰이고 있으면 줄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되셨나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각 부문별 책임자들에게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거죠. 다음 3번에 회사의 경영 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자, 요거는 누구의 측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경영 계획도 내년에 이거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 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에 다양한 원가가 사용된다. 뭐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원가회계를 왜 하는지 특징에 대해서도 배워본 겁니다. 다음 원가의 개념과 분류. 그래서 원가의 개념.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복리후생비라는 건 우리가 본사도 있고 공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사에서도 복리후생비가 발생할 수 있고 공장에서도 복리후생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 발생된 복리후생비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공장에서 발생된 복리후생비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사에서 발생된 건 비용이라고 봐야 되고 공장에서 발생된 건 원가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의 소비액을 의미한다. 즉, 제조기업이 제품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든 원재료라든지 노동력, 다른 말로 뭐 인건비라고 하겠죠. 생산 설비, 각종 비용 등의 소비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가라는 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원가의 분류가 나와요.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재료비냐, 노무비냐, 경비냐로 구분합니다. 자, 제품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얘를 제조 원가 3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재료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재료죠. 밑에 보시면 제품 제조를 위해 소비된 주요 재료비가 될 수도 있고 보조 재료비가 될 수도 있고 부분품 및 각종 소모품비를 모두 포함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김밥집, 분식집을 운영을 하면 우리 분식집에서는 김밥이랑 떡볶이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김은 김밥을 만드는 데만 들어가죠. 맞죠? 이처럼 특정 제품에만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얘를 직접 재료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김을 사온 가격은 전부 다 어디에? 김밥의 원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깨소금 있죠? 여러분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말고 난 위에다가 깨소금 뿌려주잖아요. 떡볶이도 완성이 되면 그 위에 깨소금 뿌려주죠. 그러면 이 깨소금 사온 원가는 김밥에만 들어갔어요? 아니죠. 떡볶이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온 가격은 특정 제품의 원가에만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간접 재료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재료비는 지금 거기 제품 제조를 위해 소비된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이런 게 다 포함이라는 건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 재료비를 다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노무비예요. 노무비는 우리가 간단히 인건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인건비. 그래서 제품 제조에 관련된 종업원의 임금이라든지 급료라든지 각종 재수당 및 퇴직금 등 일체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그랬죠? 얘도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노무비도요.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어요.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김밥집에 가면 김밥만 계속 말고 있는 아줌마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아줌마의 인건비는 김밥 많은 데 들어간 인건비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품에 직접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 아줌마가. 그런데 이런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캐셔라고 하죠. 이 계산만 하는 사람은 김밥집에서 김밥하고 떡볶이를 파는데 계산만 하는 아줌마가 있어. 이 아줌마의 월급은 제품 제조한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접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를 간접 노무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것도 그래요. 공장, 붕어빵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반죽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 굽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경비 아저씨 급여가 나갔어요, 월급이. 그럼 얘는 직접 노무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경우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간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경비는 쉽게 생각하세요.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뭐라고 보면 돼요? 경비라고 보면 돼요. 경비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 그럼 임차료도 경비에 해당하는 거고 전기세도 경비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붕어빵 틀에 뭐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경비에 들어가는 거고 간단히는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로 보면 된다? 경비라고 보면 된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다. 그래서 제조 원가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놨어요. 아까 말한 대로 김밥집에서 김은 김밥을 만드는 데만 쓰이죠? 이런 게 직접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용 보세요. 특정 제품의 제조에만 소비되어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원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분식집에서 김밥하고 떡볶이만 팔고 있다. 그러면 떡은 어디에만 들어갔어요? 떡볶이에만 들어갔죠? 맞죠? 김은 어디에만 들어갔어요? 김밥에만 들어갔죠? 이런 경우를 직접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간접비 보세요.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비되어 특정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원가로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깨소금 같은 거 우리 분식집에서 김밥하고 떡볶이만 만들고 있다. 근데 깨소금은 얘네 둘 다에 넣잖아요. 그쵸? 이렇게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분식집이 여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를 10만 원을 내고 있어요, 한 달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뭐만 만들어요. 떡볶이랑 김밥만 만들어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료도 원가에 포함이 돼야죠. 맞죠?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임차료 값도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로수길이나 얘네들이 왜 커피값이 비싸요? 임차료가 비싸니까. 되셨나요? 그러면 얘네 원가에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되셨나요? 공통으로 쓰인 거니까.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간접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밑에 3번에 보시면 이제 원가 행태, 모양에 따른 분류,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나오는데 얘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해요. 고정비, 변동비. 자,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고요. 변동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변동비 먼저 해볼까요?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재료비예요. 재료비. 제품 생산을 많이 하면 재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붕어빵 얘기해 볼게요. 붕어빵 만드는 공장에서 붕어빵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 한 컵이 들어간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2개 만들면 2컵이 들어가고 3개 만들면 3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발생되는 총 원가는 생산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조업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 개 생산하면 밀가루 한 컵 분량의 원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단위당 원가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붕어빵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한 컵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 만드는 데는 한 컵, 2개 만드는 데는 2컵 이렇게 비례적으로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아무리 많은 붕어빵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붕어빵 하나에 밀가루 한 컵이 들어간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단위당, 하나당 원가는 생산량이 많아져도 일정하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 중요해요. 그림 잘 봐두세요. 그림으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두 번째가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고정비.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임차료 같은 비용이에요. 임차료 같은 비용. 자, 그러면 고정비는 어떻게 생겼느냐? 제품 제조를 하면서 발생되는 총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자, 이제 계속 그냥 조업도라고 쓸게요. 생산량이나 조업도나 비슷한 얘기예요. 제품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임차료는 똑같이 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되는 총 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자,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제품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임차료는, 그러니까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 공장의 임차료가 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품 생산을 100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100개에다가 임차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가에다가.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땅값 비싼 데 가면 커피값도 비싸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임차료가 원가에 포함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100개를 생산하면 한 개당 얼마씩 1,000원씩을 원가로 넣어줘야 돼요. 맞죠? 근데 이번에 1,000개를 생산했어. 그러면 얼마씩 넣어주면 돼요? 100원씩 넣어주면 되고, 내가 10,000개를 생산을 했어. 그러면 10원씩 넣어주면 되고, 원가 계산할 때. 내가 10만 개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1원씩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단위당 원가는 점차 줄어든다는 거. 자,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료에 비례해서 점차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발생되는 비용 중에 준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준변동비. 얘는 대표적인 형태가 일반적으로 뭐 전기세, 그다음에 뭐 전화세, 전화요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에 속하는데, 준변동비라는 건 발생되는 총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자, 전기세 여러분들 하나도 안 써도 기본요금 내야 되죠? 전화요금도 마찬가지죠. 안 써도 기본요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까지는 기본료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더 사용하면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증가된다라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까지는 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요만큼에 대해서는 변동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져서 나온다 그래갖고 혼합 원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자, 요 얘기 해야 돼. 변동비라고도 하지만 변동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나 원가나. 그래서 얘는 준변동 원가라고도 하고 혼합 원가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준고정원가, 준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얘는 발생되는 총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요런 형태를 갑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걸 이렇게 연결을 하기도 해요. 원가가 발생되는 형태가 뭐처럼 생겨 있다? 계단처럼 생겨 있다. 그래서 계단 원가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주로 어떤 거냐면 주로 포장지 같은 경우나 감독관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붕어빵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포장지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포장지를 사올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옛날에 문구점 가면 포장지 이렇게 말아서 팔죠? 한 롤 단위로 팔죠? 얘도 포장지를 한 롤 단위로 사오는 거예요. 근데 한 롤을 가지면요, 100개까지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1개부터 시작해서 100개까지는 한 롤만 있으면 돼요. 맞죠? 근데 101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몇 롤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2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1개부터 200개까지는 2롤이 필요하더라. 그럼 201개부터는 또 몇 롤이 필요해요? 3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 구간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구간을 벗어나면 단위가 달라지는 이러한 형태를 준고정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직원들을 이제 생산들을 하는데 직원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독관 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없다. 그럼 직원이 6명이면 감독관은 한 명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형태도 준고정비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지금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변동비의 총원가는 부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럼 얘는 단위당 원가,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용어들도 나와요. 보셨나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의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322페이지 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말들이에요. 뭐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생산량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거 자체로만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29페이지 가보세요. 29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아니 6번. 6번. 주식회사 서울은 기계장치 한 대를 매월 1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월 최대 생산량은 1000단위이다. 당월의 수주 물량이, 자, 수주가 뭐예요? 주문을 받은 거예요. 수주 물량이 1500단위여서 추가로 한 대의 기계장치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 기계장치 임차료의 원가 행태는 하나를 가지면 1000개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1500개를 생산하려니까 하나를 더 임차를 한 거죠? 그럼 이 중에 뭐에 해당해요? 얘죠? 1000개까지는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1000대 이상이니까, 1000개 이상이니까 두 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8번 보세요. 8번. 조업도의 감소에 따른 고정비 및 변동비와 관련한 원가 행태를 틀리게 나타낸 것은 조업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면 총 원가, 총 고정비는 조업도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일정하다고 그랬죠? 다음 2번.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줄면 단위당 원가가 높아지죠? 조업도가 늘어나면 낮아지겠지만.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총 변동비는 감소한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총 원가도 비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 얘기고. 4번. 단위당 변동비는 조업도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또 나와요.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 일단 12번 먼저 보세요. 12번에 주 재량의 전년도 책 생산량 5,000권, 최대 생산 가능량이 10,000권인데 이거에 대한 원가 일부 자료는 아래와 같다. 공장 임차료가 있고 운송 차량 자동차세, 공장 화재보험료, 책 표지 특수용지, 당해년도 책 생산량은 8,000권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해연도에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같은 거 물어봤죠? 작년이랑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그러면 생산량하고 관계없는 애네요. 그럼 뭘 물어본 거예요? 고정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임차료는 생산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동일하게 발생하겠죠? 운송 차량 자동차세는요? 생산 많이 한다고 자동차세 많이 내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공장 화재보험료 생산 많이 한다고 보험료 많이 나가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책 표지 특수용지는 생산을 많이 하면 특수용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표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라번만 변동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고정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나 다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다음 13번도 보세요. 다음 중 원가 행태를 나타낸 표로 올바른 것은 자, 1번은 총원가가 조업도하고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1번은 고정원가가 되죠. 2번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변동원가가 될 것이고 3번은 그런 모양 없습니다.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있어도 가다가 일정하게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아예 없는 거고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도. 그 다음에 14번도 같은 얘기예요. 다음 그래프 원가 행태를 모두 만족하는 원가는 뭐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더라. 그럼 뭐에 대한 얘기예요? 변동비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변동비를 만족하는 원가는 직접 재료비가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한 형태로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꼭 좀 이해를 좀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32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4번에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제조 원가냐 비제조 원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히 구분하세요. 공장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제조 원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본사나 영업부나 이런 데에서 발생된 비용은 비제조 원가에 해당하겠죠? 그 구분이에요. 그래서 제조 원가는 제품의 제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하는데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를 제조 원가 3요소라 한다. 자, 아까 우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얘기했죠? 그것처럼 제조 원가 3요소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원가 얘기하면서 무지 많이 보게 될 거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직접 재료비는 뭘 말하는 거냐? 원재료의 원가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쉽게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말한다. 아까 우리 김밥집에서 김이요. 그래서 특정 제품에 추적할 수 있는 것. 이게 직접 재료비고 직접 노무비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 중에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노무비를 말한다. 김밥만 많은 아줌마의 인건비는 김밥의 원가를 구성하는 거고 자, 붕어빵을 직접 반죽하는 밀가루를 반죽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붕어빵의 원가를 구성하는 거고 근데 붕어빵 공장의 경비 아저씨 인건비는 직접 제품 제조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이런 건 포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다 넣겠다. 디귿에 보시면 제조 간접비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를 말하는데 거기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런 것들이 다 제조 간접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구분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죠. 제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거면 직접 재료비. 직접 참여하고 있으면 직접 노무비. 그 외에 나머지는 제조 간접비.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는 어떤 거냐? 기업의 제조 활동과 관계없이 제품의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원가로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비제조 원가에 해당한다. 뭐 따로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제품 제조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면 제조 원가고 제품 제조하고 상관이 없으면 비제조 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앞에서 설명했던 네 가지들을 오른쪽에 표로 만들어 놨어요. 원가의 분류 보세요. 자,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나뉘고요. 자,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분하고,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구분하고, 제조 경비도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제조원가 3요소로 분류를 했을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만 포함을 하고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까지 요거를 합쳐서 제조 간접비로 분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거는 수업하고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 이게 풀 때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시험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직접 경비를 제조, 간접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직접 경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분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용 보세요. 밑에 별표 1번 보이시죠? 또 밑에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직접 경비는 일반적으로 제조 간접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냥 직접 경비를 제조 간접비로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안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는 직접 경비를 제조 간접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원칙은 제조 간접비에 직접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쩌다 하나씩 튀어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직접 경비까지도 제조 간접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자, 예, 넘어가셔서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재료비는 변동비에 해당하겠죠? 재료비. 노무비도 변동비에 해당할 거고, 제조 경비는 변동비가 있을 수도 있고 고정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재료비는 변동비에 해당하는 하지만 임차료 같은 건 고정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제조 경비는 변동비가 있을 수도 있고 고정비가 있을 수 있다. 자, 옆에 그래서 비교해놨죠. 제품이 김밥일 경우에 김이나 밥이나 단무지, 시금치 이런 것들은 직접 재료비에 해당하겠죠. 근데 거기 깨소금, 참기름 등 이런 것들은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는 주방장이 직접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든다. 이 사람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고, 주방 보조, 예를 들어서 설거지만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얘는 간접 노무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 경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임차료,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조 경비에 들어가더라. 자,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밑에 325페이지 밑에 기본원가와 가공원가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설명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원가 3요소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잖아요. 그냥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더한 게 기초 원가라고 해요. 다른 말로 기본 원가라고도 하고. 근데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라고 하는 거죠. 가공 원가. 자,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기 329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5번에 보시면 자, 5번에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놓고 1번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7번에 보시면 7번에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놓고 거기 2번에 보면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해당한다. 맞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제조원가 3요소 중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하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친 걸 가공원가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그냥 하세요. 되셨나요?